선거 끝나고요. 온갖 무용한 논란들이 시끄럽습니다. 자, 선거 끝나고 뭐 보수의 개혁이니 부정선거니 온갖 논란들이 많은데요. 자, 그 중에 유용한 논란이 지금 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해서 5월 30일 21대 국회에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5월 30일 이전에 지금 이 검찰은 최대한 문 정권의 의혹들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겠다. 이 부분을 지금 정강석화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주에 주말 넘기기 전에 지금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즉 최내레이와 윤 총장 측근인 이 검사장과의 유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그런 행동연대라는 단체는 4월 19일 최강욱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된 최강욱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는 감찰부장이라고 한동수라고 판사 출신이 지금 조국이 꽂아놨지 않습니까? 이걸 감찰해야 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랬는데 이제 윤 총장이 나서서 이 부분을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된 최강욱이 이 검언 유착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경환 전 부총리 측에서 신라젠 투자 의혹을 이 보도한 MBC 기자와 그 다음에 이 소스였던 브로커 지씨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MBC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변 인물과 함께 신라젠에 65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마치 박근혜 정권의 의혹인 양 신라젠 의혹을 물타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검언 유착 수사 지시는 신라젠 의혹과 연결되죠. 왜? 그거는 VIK 이철과 유시민과의 문제를 갖다가 파헤치려고 했다라고 브로카와 MBC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저 검사장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신라젠하고 다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주말에 라임 행정관이 구속되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이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구속됐는데요. 지금 차례차례로 신라젠의 전 대표 감사가 구속됐고 또 라임 행정관도 구속됐습니다. 자, 판사들이 봐주려고 해도 봐줄 도리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묘한 거는 4,9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공무원을 뇌물 등으로 구속할 때 4,900만 원이라고 해주는 거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죄가 특가법상 커지기 때문에 4,9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징역 한 1년 정도 이하로 넓혀주는 부분이다. 그럼 검찰이 이 뇌물수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그 공무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을 때 4,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4,999만 9,909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900만 원으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 행정관은 검찰에 가서 우선이 누구였는지를 다 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 출신 46살 먹은 행정관 하나가 이 일을 다 했다고 볼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 김행정관 구속뿐만 아니라 신라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신라젠에 묘한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신라젠 대표가 지돈 한 푼을 투자하지 않고 1,000억이 넘게 신라젠 주식 상승 과정에서 돈을 챙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원도 지 돈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해서 남 돈 가지고 이렇게 돈을 챙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은상이가 무자본으로 사실상 이 기업 브로커들이, 사냥 브로커들이 남의 회사를 뺏어먹는 행태와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4명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350억을 갖다가 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신라젠에 넣고 최대 주주에 올란 다음에 이제 그때 이들이 받는 것은 BW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때 많이 이야기했던 신주 인수 회사채 BW를 350억 발행해서 문은상이 등 4명이 이제 신라젠에 넣고 일대 주주가 된 다음에 회사의 돈을 다시 빼가지고 대여금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지금 이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에서 이제 주당 3,500원의 이 BW 이 신주 인수 회사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3,500원의 1,000만 주를 획득했어요. 그게 350억입니다. 맞죠? 3,500원의 1,000만 주. 그러면 이것이 합치면 3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상이가 지분이 2%에서 10.63%로 최대 주주가 되었고 지 돈 하나 안 쓰고 지금까지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크레스트 파트너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D금융투자라는 데서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로 넣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돈을 빼서 거꾸로 또 돌려주는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주주가 되고 오너가 된 문은상 등 4명은 2017년 12월 이제 문재인이 등장하고 상장한 지 1년쯤 됐을 때 최고치를 쳤죠. 그리고 그때 이제 1월 아주 그때도 최고치였습니다. 14만 얼마까지 올라갔지요. 이럴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2,500억의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만 156만 주를 매도해서 1,000억 이상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자,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다는 팩사100이 거의 물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도 주식을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결국 임상 실패할 거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참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여기에 가담했던 이용환 전 대표, 각병학 전 감사 등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결국 이익은 이 문은상과 얘들이 다 보고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이 바이오주니, 문재인 특혜주니, 문재인 관련주니 이래가지고 피해를 본 겁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지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자입을 해서 회사 인수하고 자산을 빼먹고 도망을 가고 주식으로 뻥 튀겨서 재미를 보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을 썼다는 거예요. 자, 국세청이 2018년에 문은상이가 이렇게 주식 팔아서 돈 벌니까 문제를 삼았지요. 신라젠이 문은상에게 주식을 사실상 정리한 거 아니냐. 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487억을 물렸는데 세금을. 문은상이는 이걸 총리시사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 고교 동창이던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 경제분과의 전문위원 출신으로 기재부 안에 실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전 실장이 조세심판원에 압박성 전화를 했고 이게 감사 결과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 전 실장이라는 기재부 공무원의 부인도 500주를 취득해서 매도에 돈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원이 이 기재부 전 실장의 징계를 요구했지만은 제일 낮은 수준인 견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 측은 아직까지도 문은상이가 BW 취득을 앞두고 법무법인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 세금도 다 납부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팔은 거는 세금 내려고 했다. 그런데 집을 50억도 넘는 집을 샀다, 이런 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문헌상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그야말로 정권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면 왜 신라젠이 문헌상이한테 최대 주주를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시켜줬겠는가? 어떻게 기술 특례 상장이 됐겠는가? 어떻게 저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겠는가? 또 누가 이 신라젠에 대한 조사나 의문을 막아줬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할 건데, 서울 남부지검은 배임 횡령 혐의로 문헌상이를 조만간 소환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검언 유착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윤지호 사건과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왜? 제보자 X가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MBC 기자와 제보자 X 그리고 최강욱 등의 관계가 수상하고,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기자도, 채널A 기자도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녹음 파일과 관련해 해당 검사장이 아닌 내 지인 목소리다, 이렇게 밝혔고, 녹취록에도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친여권 인사 지모 씨에게 해당 검사장 관련성을 부인하는, 기자가 부인하는 대화까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지시와 범여권 인사들 간의 사전 폭로 관련 협의 정황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강욱이가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는데, 자, 그래서 최강욱이가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잘 됐다 해서 그냥 수사를 바로 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검찰과 채널A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정치, 즉 정권과 최강욱과 정치권과 그리고 MBC와의 유착으로 지금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된 청와대 전 행정관은 라임 환매 사태와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지금 검찰에 한글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당선된 황운하, 한병도, 최강욱 등 지금 기소된 자들도 빨리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에 이들을 잡아서 지금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4월, 5월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최강욱이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이 되고, 5월 달에는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한 재판들이 열려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사실들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이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심상찮다 보고 있고, 지금 낙선해버린 비례대표 8번인가 해서 낙선한 황희석은 헌법 정신을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은 망나니들이 칼춤을 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강욱도 한 줌도 되지 않은 부패한 무리들이 더러운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당 측에서는 이제 어제 성명이 나와가지고 마치 여권이 지금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제왕적으로 무소불위로 지금 윤 총장 목을 베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지금 가당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폭탄은 뭐냐?
삼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재용만 조사받으면 된다. 즉 삼바에 대한 모든 게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수사가. 자, 그래서 이 시한폭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지금 김치국 마시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